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참 매해 반복되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장을 매우 12월에 마지막 달을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참 많은 물량들이 오늘까지 해서 시장에 매도로 출회되었는데 최근 뭐 일주일 사이에 나왔던 매도 물량만 대략 3조 8천억이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많은 매도 물량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뭐 가장 오래 있을 가장 큰 이벤트는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올해 마무리만 잘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인 이벤트가 끝나서 또 그간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했던 이 매수 대기자들이 내일부터는 좀 들어와서 시장을 좀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이 기간에 이 대주주 양도세 물량을 또 받아간 금융투자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또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을 할 것이고 또 배당 이유로 인해 금융투자의 기계적인 매수세로 인한 매수세는 또 배당락이 끝나면 또 기계적인 매도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숙제는 이런 금융투자의 기계적인 매수세가 있었다면 반대로 기계적인 매도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제 거래일도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았는데요.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 올 한 해는 뭐 시장이 매우 어렵지만 내년에는 이제 역실적 장세만 넘어가면 네,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들 희망찬 2024년도가 되길 2023년도가 되길 희망하고요. 자,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서 네, 올해 마지막으로 또 어, 라이브 방송 수강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 마무리되었고 이젠 금융투자 매도 폭탄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로 인한 매물 소화 과정을 지켜보며 중국 섹터에 여전히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일단 오늘 보면 시장을 주도했던 중국 소비주 그런 드론 그리고 리튬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이거는 뭐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리튬이라든 변압기라든지 그다음에 임의용기 임플란트 피부 미용 이쪽 섹터는 추세적인 상승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중간중간 종목군들을 한번 보면서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어제와 정반대로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게 좀 잘 마감이 되었고요. 통상 배당락 전날은 거의 대부분 코스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말 그대로 개인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며칠 안에 그 물량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내일은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시장에 출회되는지 과거처럼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이 받아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장 초반부터 좀 들어오는 종목군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장 초반부터 강력한 금투자 매도 속에 좀 꺾여버리는 종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내일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제 리뷰 드렸다시피 오늘은 종목을 매수한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을 매수 매도하고 또 종목군들을 조금 들고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뭐 오늘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만족한 하루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항공주를 요 며칠 바닥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좀 하다가 오늘 뭐 아시아나항공 장전에 중국 승인 이슈가 나와서 일단 뭐 시가 이후에 전부 다 날려버렸고 그 위에 이제 화장품 섹터 들어온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최근 들어서 오늘 가장 좋았던 시장 흐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겨우 거래대금
5조 턱걸이였고 코스닥은 4조 2천억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소폭 회복되면서 거래할 만한 정도는 됐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는 뭐 다름 아닌 중국의 사실상 전면 위드 코로나 선언이나 가까운 그런 내용이 어제 나옴으로써 그런 부분이 부단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해줬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별다른 뭐 악재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반등해서 마무리되고 내일 오전까지는 시장 크게 염려가 되지는 않는다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시장의 고객 예탁금과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 작년 이맘때에는 65조, 7조 정도의 예탁금이 있었는데 지금 43조니까 무려 20조 이상 줄어든 부분이라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빠졌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작년처럼 매도 규모가 작아진 것이고요. 아마 수량은 비슷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지수 보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는데 나스닥 선물은 장중에 계속 좋았습니다. 장중에 계속 좋았고요. 본격적으로 개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밀렸는데 장 막판에는 대주주 매도세 이후에 이 금융투자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또 중국 증시가 좋았죠. 나스닥 선물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요즘은 중국 시장의 반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강하게 좀 올라오는데 중국 시장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도 따라서 강한 반등을 이어갔다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유럽 및 항생 등 주요 해외 증시가 시장의 가운데 특별한 매크로적 이슈가 없어 하방에 대한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장전 나온 중국의 다음 달 1월 8일부터 PCR 검사 전면 폐지 말 그대로 사실상 전면 리오프닝 즉 위드 코로나 전환이라는 이슈가 추가로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에 충분히 호재로 작용을 해주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한 장 초반부터 호텔 신라 및 아모레 퍼시픽 등 대형주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화장품 섹터의 강력한 수급이 동반되면서 최근 강했던 중국 소비주가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뿜어주었고요. 현 시장 주도 테마로서 자리를 잡아준 점은 오늘 충분히 이쪽에서 매매를 해봤을 수도 좋았겠다고 보여지네요. 또한 추가적으로 3년이라는 중국의 봉쇄로 안 좋았던 게 그나마 회복되는 것이기에 그 기대감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어 여전히 잘 봐야 되고 잘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금일 배당락 마지막 날로서 작년 기준 2조 원대 매도 거의 3조 가까웠죠. 수량보다는 조금 적은 1조 5천억 가량의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작년과 그 이전과 크게 바뀐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 특히 금융투자의 기계적인 이 매수세 속 외인들이 조금 거두는 모습 속에 일단 끌어올리고 보는 것이고 이게 개인들은 물량을 다 던져주는 모습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바로 최근 개인의 3조 8천억 매도 물량을 받은 다름 아닌 기관과 외국인들이 얼마나 던질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실적 모멘텀이 좋고 해자가 있는 종목은 이 기회가 메이저가 물량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것이나 그 외에 수급 이슈에 의해서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내일은 아닐지 몰라도 연초에 물량 소화가 필요하겠죠. 즉 여전히 매매 트레이딩은 가능하나 시장에서 급하면 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시장은 정리를 하자면 긴축에서 이제 내년 초가 되면 본격적인 기업의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마 좋지 못한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고비만 넘기면 될 것이고 쇼크가 나왔을 때 만약에 기업들의 쇼크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경기 침체의 장세를 통과하는 구간이 바로 내년이니까요. 자, 과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진행됐던 시장은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그 유동성이 주식을 한 차례
올렸고, 그러한 유동성과 시장에 퍼져 있던 돈들이 기업의 실적을 끌어올려 주면서 기업들이 실적 장세를 맞이하게 되면서 2차 파동을 만들어냈죠. 그 구간이 지난 이후에 과도하게 풀려버린 이 유동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고조되면서 연준이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역금융 장세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러한 역금융 장세를 우리는 1년 이상 겪으면서 시장이 거의 폭락을 맞았다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뭐 미국도 매 분기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꺾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금융 장세가 지나고 역실적 장세에 돌입한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얼마나 반영을 한지 안 한지를 사실 개인으로서는 100%알 수는 없지만은, 미국에서는 이제 감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들어간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감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그런 말이 돌더라고요. 감원 이슈. 그런 게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8분응선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혹은 극대형주가 적자 공시를 냈을 때가 또 한 7, 8분응선 이상은 가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 계속 엉덩이 무겁게 잘 버티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어두워요 시장. 그렇지만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자, 오늘 당연히 시장 가장 큰 이슈는 중국 8일 전면 개방 이슈가 추가되면서 섹터 초강세를 보였는데, 장 초반에는 청단 글로벌이 좀 빨리, 청단과 컬러레이가 굉장히 좀 빨리 치고 나갔었는데, 장 중반에 바로 한국 화장품 제조로 대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을 했고요. 과거에는 뭐 시진핑 방한이라든지 중국 소비주 했을 때는 한국 화장품이 대장이었죠. 그러다 보니 오늘 대장주가 바뀌면서 상을 좀 갔다라고 보여주고, 일단 내일 종목도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대장 주격인 호텔이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뭐 화장품 대형주들은 지속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 흐름 유지하면서 계속 강한 모습 보여주는 것 같고요. 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아시아나 쪽에 호재가 떠서 엊그저께부터 물량을 좀 모아놨던 거는 오늘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좀 잘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대장급 종목을 먼저 좀 보면요, 청단 글로벌 화장품에서는 청단 글로벌 가장 강하죠. 일단 거래 대금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FNF 홀딩스 마찬가지로요, 최근에 제일 강한 중국 소비주 중에 하나입니다. 화장품이 뛰고 뭐 다른 게 뛰더라도 대형주, 극대형주가 이 정도로 강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세고 탄력이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FNF 홀딩스도 좋고요. 오늘 한국 화장품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이 구간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중간에 항상 대장주가 바뀌는 타이밍이 가장 좋은 구간인데, 이 자리가 돌파할 때 26,000원 정도에 제가 들어갔었나? 좀 들어가긴 했는데, 저는 당연히 좀 눌리지 않을까? 한 차례 눌리고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되게 짧게 끊어 치고 매도를 했는데 전혀 밀리지가 않았네요. 바로 다이렉트로 좀 올라가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자리에서 좀 매도가 돼버린 거라 좀 아쉽고요. 항상 이런 악성 음봉, 이 매도가 많은 자리를 강하게 돌파할 때가 강력한 시세가 들어올 때고, 동시에 원래 아침에 대장주가 청단 글로벌이었는데 대장주가 바뀌었을 때 타이밍, 네, 그 찰나의 타이밍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아쉬웠고요. 내일 한국 화장품하고 이쪽은 지켜보는 구간으로 좀 봐야 되고, 지금 뭐 대형주 관점에서는 볼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을 추천을 했는데요, 이 구간에서 거기까지 조금 안 밀려서 체결은 좀 안 됐는데, 내일 기술적 반등 한 차례 하고 1월달에 다시 빠졌을 때 바닥을 잡는지 정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대형주는 지금 현재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중국 소비주죠, 호텔신라, 이쪽이 연기금의 강력한 매수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쪽에서 계속 수급이 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계속 리뷰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눌리면은 뭐 쌍바닥 구간이라든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 종목은 이걸 돌파하고 위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 장세에서는 대장주가 지수보다 강한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 뿐이 저는 대형주에서는 안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까지 화장품 2차전지 종목을 봤습니다. 아침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어제부터 좀 올라왔는데요, 오늘까지 올라왔을 때는 저는 매도 관점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쪽은 딱히 대응을 할 수 없었고, 친환경 섹터라든지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종목군들은 오늘 뭐 시가 이하 정도 구간에서 들어갔으면 내일 아마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물량은 다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기술적 반등이 즉 친환경에서도 나와주는지 어느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화장품 섹터 강했고 또 나머지 뭐 종목이 강했는데 그 외에 이제 중국 소비주 하면은 지금 우리가 다 화장품, 여행, 숙박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임의용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이제 원텍하고 하이로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금융투자 등 수급적 이슈에 의해서 많이 밀린다든지 뭐 정세가 급변해서 좀 밀린다든지 했을 때 내년을 준비할 종목군들로는 이런 임의용 기기 쪽이 상당히 저는 메리트가 좋아 보입니다. 정확한 타점은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밀리면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저도 이제 오늘 뭐 여러 종목을 굉장히 좀 매매를 많이 하고 좀 나름 괜찮게 매매를 좀 많이 했었는데 하나하나 보죠. M&A 섹터 다운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입니다. 아마 오늘 이 종목도 최근에 많이 올르다 보니까 양도세 이슈 제로올 수 없을 종목이고요. 그만큼 돈이 많이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내일장 다시 뚫고 올라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종가를 돌파할 때 돌파 매매 정도로 들어갔다가 사실 이 자리 지지하고 올라갈 때 다시 좀 봤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법 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돌파하고 올라올 때가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매매를 못한 게 조금 아쉬웠던 종목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돌파 매매로 짧게 매매를 좀 했었고요. 그만큼 수급도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고 M&A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저도 종목을 보는데 STX 중공업은 오늘 손절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때 종가 들어가서 상에 잘 팔고 이때도 짧게 먹고 좀 눌리면서 들어가다가 시장이 오늘 누가 봐도 오늘 중국 소비주의 날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매매를 종료를 했고 오늘 유안타 증권에서도 이 매각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한 번씩 매각 이슈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이때도 매각 이슈 잠깐 한번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이슈가 나왔었는데 내용이 좋아서 시가 베팅으로 꽤 제법 괜찮게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매수하자마자 바로 10% 이상 수익이 찍혀버렸는데 굉장히 좀 좋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오늘 따로 이제 매매를 좀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 아시아나항공 최근에 리뷰를 드렸던 항공주 아시아나항공 쪽인데 오늘 시가가 일단 이 윗꼬리 구간을 돌파를 했으면 바로 가야 됩니다. 좋은 재료에 좋은 이슈가 나왔으면 바로 가야 되는데 시초가부터 거래를 실으면서 매도가 나왔다. 이거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도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좀 지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지난번에 이런 이슈가 붙었을 때는 굉장히 좀 크게 종목군들이 올랐는데 오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많은 종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오늘 리튬 섹터도 좀 반등이 좀 나왔죠. 미래나노텍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최근 강하게 올라왔다가 많이 밀렸는데 오늘 장 막판에 기술적 반등 흐름 정도 해주고 좀 마무리가 됐고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약수익 정도? 너무 약해서 그냥 동시호가에 다 날려버렸고 원래 중배 차원에서 들어가서 이 정도까지 올려준다면 여기까지 선을 그어준 자리까지 올려준다면 동시호가에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했다 싶고요. 뭐 장 막판에 하이드로도 흐름이 좀 괜찮았어요. 장 막판에 쏘는 게 좀 세서 얘도 한 3% 정도 짧게 매매를 해서 중배 차원에서 들어가다가 좀 강해서 그렇게 매매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 군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무인기 이슈가 발생을 했죠. 그로 인해서 이제 퍼스텍이 시간의 강세를 보였는데 시가 갭 이후에 당연히 밀리는 건 당연하다라고 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슬금슬금 좀 올라오는 게
뭔가 이벤트가 있었나 보죠. 오전에 보니까 또 강화도 쪽에서 이 무인기 출현 비슷한 문자가 갔다라는 이슈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올랐고, 그 이후에 바로 윤 대통령 그 드론 부대 뭐 조기 창설 뭐 이슈가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기존에 드론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대를 더 키우는 입장에서 말이 나온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얘도 점심 먹으러 회원님들한테 중간 방송 다 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이 이벤트가 좀 터져서 여기서 매수를 시장가로 샀는데, 이게 이제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서 너무 위에서 사지는 바람에 매수가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추가 매수하면서 불타기가 되다 보니까 매수가가 좀 올라갔고요. 올라가면서 한 이 정도에서 매도를 다 하고 3,300원 언저리 에서 그냥 일괄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눌린 구간에서 봤어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렇고요. 오늘 DTNC가 이제 영국의 드론 방어 시스템 관련해서 뭐 독점 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일단 상위에 들어갔는데, 내일장 하루 정도 더 반등하고 마무리 될 것 같네요. 이쪽 드론 테마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갈 테마로는 안 보이는데요. 단기 이벤트성 재료가 강하게 확 붙었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단기 이벤트성 재료가 확 붙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한광통신은 사실 저는 드론으로 생각을 하고 본 종목은 아닌데요. 장막판에 오늘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최근에 강했던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통상 이 광섬유 기업으로서 과거에 대규모 적자를 내던 회사가 최근에 수출 실적이 늘고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늘면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사모펀드에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악성 매물대 구간을 종가에 뚫어서 전량 매도는 했었고요. 시간 외에 뭐 뜬금없이 급락, 누가 봐도 이 돌파자리까지 떨어지길래 3,300원대 3,330원 20원 이 구간에서 두 번 분할로 사서 일단은 좀 들고 가고 있고,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하나 적었는데요. 이번에 드론 관련해서 안티드론 관련된 이 12월 20일자 나온 이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번에 국방 1기 방산 혁신기업 선정 목록에 몇 개 기업이 안 돼요. 이 안에서 대한광통신이 안티드론으로 딱 들어갔는데, 참 재밌는 게 뭐 제이시언, 그러니까 DTNC는 오케이 인정. 근데 제이시언 시스템 그냥 이거 뭐 일반 드론 택배 퍼스텍도 인정. 이런 종목군들이 가니까 조금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역시 시장은 돈이구나.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끌고 가고 세력이 있으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여실없이 또 다시 한번 했던 날입니다. 자, 오늘 배당날 마지막 날이죠. 전략적으로 본다면요,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은 일단 좀 던져주고, 또 오늘 개인 매도세가 좀 많이 과도하게 나온다 싶은 종목군들이 있죠. 특히 이제 배당이 없는 종목, 그래야 배당락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정배를 하는 전략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정배를 좀 해서 쭉 끌고 가고 있고요. 배당락에 대한 고민을 저도 참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잘 대응을 했던 것 같네요. 자, 오늘 개인적으로 매매한 종목이 되게 좀 많다 보니까 뭐 일일이 다 보기는 좀 그렇고, 새말림은 보죠. 어제도 리뷰를 했는데 오늘 만약에 밀리면 제가 매수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침에 회원님들한테도 좀 밀렸을 때, 그러니까 시가 전에 3,600원 36,000원 매수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러는데 안 밀려가지고 추가 매수가 안 돼서 그냥 반등할 때 매도로 좀 마감을 쳤고요. 오늘 보면은 참 여러 종목은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돌파 종목도 좀 많이 나왔고요. 제주은행도 이상하게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서 뭐 짧게 여기서부터 사서 너무 세네 반 팔았는데 세서 추가 매수해서 매도를 좀 하고,
퍼스텍 그리고 디지털조선도 내일장, 모레장 좀 봐야 될 종목이지 않나 싶고요. 디지털조선도 이 구간에서 돌파로 좀 들어가서 장막판에 좀 매도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지금 보유한 종목군들이라 나중에 이야기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